지금 AI 사이클은 2, 3년 정도 됐다고 보거든요. 과거에 보면 기술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 5년 이상 투자가 들어갑니다. 이번 사이클은 정부 측면에서 2, 3년 안에 끝낼 사이클이라고 보지 않는다. 최소 2, 3년은 더 남았다. 일단 시진핑 이가 2027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AI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겨놓고 가겠다. 네, 중간중간에 경기 둔화, 경기 침체하는 리스크는 생길 거예요. 중간중간에 조정이 있을 때 현금이 네. 없잖아요. 그럼 팔아요. 네, 그것도 맞아요. 무서워서. 만약에 여기서 10% 빠졌다. 언제든지 빠질 수 있거든요. 나스닥. 네. 그러면 끝났다라고 하는 게 모든 유튜브에서 다 나올 거거든요. 미국 주식 끝났다. 네. 그럼 나도 그냥 끝났다라고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럴 때 현금 들고 있으면 그때 오히려 더 사야 된다. 네. 그러면은 또 이제 부부장님이 뭐 채권도 하셨으니까 네. 지금 미국이 이렇게 뭐 한 4%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밴드를 좀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면은 우리나라는 또 이제 입장이 또 다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금리 가지고 계속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우리나라 금리는 좀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 금리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를 못 내리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환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갑자기 이제 좀 환율이 또 폭등할까 봐. 그런데 이게 보면 저는 일단 제가 보는 미국의 사이클은 지금 미국 사람들이 보는 미국의 그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미국의 제조업 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상반기부터 대규모 캐펙스 투자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어느 하반기 수준부터는 미국의 제조업 지수도 다시 올라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과거에 놓고 보면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네. 한국의 수출 증가율도 같이 올라갑니다. 대신 한국 기업들이 그 체력이 괜찮다라는 가정하에 네. 이거를 대비한다라고 하면 저는 한국 기준금리는 좀 빨리 떨어뜨려야 된다고 인하해야 된다고 저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못 떨어뜨리는 이유가 뭐 부동산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다양한 요소가 있겠죠. 근데 어찌됐건 우리나라의 성장을 지금 살리려고 하면 기업들이 수출도 잘 해야 되고 기업들이 뭔가 좀 계속 기술 개발을 계속 해서 뭔가 우리도 AI 사이클 좀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절대 그게 구축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물론 AI 쪽으로 재정 정책도 펼쳐야 되겠지만 지금은 뭐 외환 시장도 중요하고 부동산 시장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기술 개발을 더 하고 소상공인들이 좀 더 할 수 있도록 나라의 체력을 살리려고 하면 금리는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는 뭐 이번 올해도 보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지금 3%인데 일단은 최소 2.5%까지 떨어뜨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 더 많이 인하해야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강하게 해야지 이게 반등이 일어나지 찔끔찔끔하면 이게 제대로 살아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규제를 풀더라도 미국은 팍 풀잖아요. 뭔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네. 이게 뭐 대국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우리는 이제 눈치 봐가면서 하는 거가 조금 있긴 한데 이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한 번에 결합돼서 다 들어가야 나라의 성장이 다시 부스팅이 되지. 지금 중국은 금리도 인하하고 재정도 쏟아붓고 있거든요. 네.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자기들 나라도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지금 자기들을 자국을 살리려고 지금 다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빨리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정 정책도 막 투자도 많이들 네.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금리도 낮추면서 어쨌든 뭐 기업들 입장에서 아 그래 이제 좀 한번 뭐 공장도 짓고 뭐 하나 설비 좀 해볼까라는 마음이 들 정도까지는 좀 네. 푸시를 해줘야 된다. 그 재정 정책이 네. 사회복지 정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미국도 보면 의무 지출이라고 해가지고 네. 사회복지 쪽으로 풀어주는 지출 있잖아요. 지금 머스크는 그쪽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량 지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보조금 그리고 국방비 이런 쪽으로 하는 지출이 또 따로 있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지금 머스크는 좀 많이 해주려고 하고 우리나라도 성장에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지출을 계속 풀어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기업들 쪽에다가 좀 많이 주고. 네. 근데 사실 그게 눈치 보여서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결국은 또 성장을 일으키려면 대기업 쪽으로 돈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쪽 규제 완화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쭤볼 거는 결국 그래서 올해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다들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얘기는 우선 미국 주식 그리고 이제 미국의 빅테크 뭐 반도체 AI 이쪽으로 보면 될까요? 우선. 그렇죠. 이게 뭐 모르겠으면 저는 뭐 나스닥 지수가 제일 좋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모르면 지수. 네, 모르면 지수고 그 양극화가 심해질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뭐 사람마다 추천하는 게 다르겠지만 저는 뭐 중소형주 쪽으로 그렇게 수익률을 측면에서 좋을까? 약간 좀 의문이 있긴 합니다. 네. 이게 미국은 제가 이 표를 좀 말씀드리면 미국은 성장의 진심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네.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 있잖아요. 네. 이게 미국 S&P 500의 IT 기업들 있잖아요. 네. 매출액 대비해서 자본 지출을 얼마나 하느냐거든요. 그리고 빨간색 그래프는 기준금리 추이. 네. 2008년도부터 이때 보면 파란색이 쭉 올라가죠. 점점 올라가잖아요. 네. 이때는
기준금리를 제로로 떨어뜨렸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패턴이 이겁니다. 네. 기준금리를 떨어뜨리고 전반적인 지출을 늘리는 방식이죠. 그러면서 지출은 늘리고 그게 다 이후에는 매출액으로 이어지는 구조. 그런데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 보면 엄청 과거 높네요. 어느 때보다 높아요. 네. 이게 언제 또 비슷하게 있었냐 하면 95년도 이때. 이때도 금리가 높잖아요. 네. 그런데 지출을 많이 했잖아요. 네. 이때가 언제였냐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닷컴 버블 시기. 그때도 보면 미국은 인터넷 쪽으로 이제 활성화가 됐었는데 네. 그때 미국 국방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인터넷에 대해서. 그리고 대기업들이 거기 달라붙기 시작했고 자기들 지출을 늘렸습니다. 결국은 기업 혼자서 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고금리 때는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비슷한 상황이고 저는 이 AI도 미국 기업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뭐 수많은 규제도 있고 혼자서 뭐 회사 망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정부가 뒤에서 후원해준다라는 가정하에 내가 좀 한 번 더 밀어붙일 거 아닙니까? 그 최근에도 빅테크들이 그 이제 뭐 오픈 AI부터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한테 네. 이제 우리 투자 엄청나게 늘리겠습니다라고 말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자체가 뭐 트럼프는 잘 보이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밀어준다는 가정하에 애들이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거 국방부가 주했던 시나리오를 보면 2차 대전 때 레이더 핵기술 그리고 74년도에 GPS 네. 그리고 96년도 인터넷 AI 결국 마지막으로는 B2C로 갈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사이클 자체가 지금 한 2, 3년 지금 AI 사이클은 2, 3년 정도 됐다고 보거든요. 과거에 보면 기술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가 국방부에 주도를 해서 뭔가 혁명이라고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는 최소 5년 이상 투자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책도 사실 메가 사이클이라고 쓴 게 이번 사이클은 정부 측면에서 2, 3년 안에 끝낼 사이클이라고 보지 않는다. 최소 2, 3년은 더 남았다. 네. 그리고 보조금 지원하는 그 연도를 제가 한번 그때 보니까 보조금 계획은 10년치를 짜놨어요. 네. 그런데 2027년까지 몰빵하는 걸로 짜놨습니다. 아. 그게 2023년도에 나왔던 계획안들이었거든요. 뭐 IRA법, 칩스법, 네. 뭐 인프라법. 그러니까 연간 분산 투자가 아니라 분산 집행이 아니라 집중 투자라고 하는 거죠. 왜 2027년일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일단 시진핑이가 2027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AI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겨놓고 가겠다. 네, 지금 생성형 AI 2024년도에 저는 진행됐다고 보고 있고 네. 2024년도 AI 인프라까지는 구축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도에 사실 소프트웨어 쪽으로 간다고 보고 있고 이 소프트웨어는 확산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많아요. 특히 뭐 하나와 결합된다고 하면 네. 그게 뭐 에너지 뭐 쪽이든 아니면 뭐 로봇 쪽이든 우주 쪽이든 결합된다고 하면 이 소프트웨어 쪽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이쪽으로 갈 거라 보고 있고 그게 마지막에는 최적화 기업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사실 뭐 기업에 대해서는 저 피킹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거 찾아보면 사실 다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2025년도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리고 AI 주도로 해서 나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는 입장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워낙 시총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지수 투자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나스닥 지수도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럼 오히려 지금 약간 조정받고 이런 때가 살 수 있는 시기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조정받을 수 있는 리스크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금리가 너무 올라갔어. 네. 금리빨 조정. 네. 멀티플 그걸 이제 주식으로 치면 멀티플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는 금리가 너무 떨어져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대한 조정. 네. 세 번째는 기업의 실적이 꼬꾸라지는 리스크. 네. 저는 이 세 가지 리스크가 다 사실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도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경기 둔화, 경기 침체하는 리스크는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부가 의도해서 왜냐? 미 국채를 살려고 하는 수요를 만들어 주려고 하면 네. 국채는 경기가 둔화가 돼야 수요가 붙거든요. 네. 만약에 내가 미국 정부 입장에서 장기 국채, 중장기 국채를 좀 조달해야 될 시기가 좀 많은 시기다. 온다면. 많은 시기가 있다고 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경기를 좀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경기 둔화가 실물 경기 둔화가 아니라 주가가 빠지면 경기 둔화 우려가 세져요. 네. 네. 그럼 주가를 빼려면 중간중간에 유동성을 좀 긴축시켜 버리면 주가가 빠집니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를 발행 많이 시키고 싶으면 네. 유동성을 긴축시켜서 주식시장을 둔화시키고 주식시장 둔화는 사람들이 체감하기에 경기 둔화라고 보거든요. 네. 그때 국채의 대규모 리파이낸싱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중간중간에 조절을 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트럼프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기업의 실적은 캐펙스 투자와 매우 유사합니다. 기업들이 자본주 지출을 늘린다라고 하면 네. 그거는
기업의 선행 EPS 있잖아요. 그거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얘들이 투자를 줄이는 게 사실 더 리스크인 거예요.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다고 하면 네.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투자가 또 매출로 이어지고 순이익도 이어질 것이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가 한 번씩 그런 어떤 위기감을 좀 조성하거나 이럴 때 뭐 오히려 좀 계속 투자를 이어가는 게 그 유동성 긴축 부분 있잖아요. 제가 뭐 매년 올해 작년에도 사실 그런 부분들을 작년에 유동성 긴축 언제였냐 하면 4월 달, 4월, 7월 달, 9월 달이었어요. 네. 올해도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나올 기회가 있으면 왜 그런 이유를 보는지에 대해서 네.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럴 때 한번 좀 이렇게 좀 조정받고 하는 느낌 그리고 미국 주식 왜 이래 할 때 오히려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저는 길게 그렇게 봤을 때 봅니다. 네. 메가 사이클이 또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좀 저도 많이 설득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미국 주식 이런 걸 안 하지만 왜냐면 좀 너무 비싸다는 그냥 막연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더 가냐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정부도 지원해주고 돈도 밀어주고 기술력도 있고 뭐 자본도 있는 회사들이라면은 아직 그 어찌 보면은 이렇게 이게 초기 시장이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비싸다고 하는 게 결국은 멀티플이 비싸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뭐 사실 지수 그 숫자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비싸냐 안 비싸냐 그거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올라올 거냐. 네. 근데 인도 시장 있잖아요. 네. 인도가 옛날에 인도 주가가 밸류에이션 엄청 비싸다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인도 주가 보면 지금 엄청나게 높거든요. 네. 근데 인도를 놓고 보면 인도는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3차 산업으로 갔기 때문에 네. 그만큼의 정당성을 부여받았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의 사이클 자체가 AI 사이클 자체가 혁신 사이클이라고 하면 네. 우리는 그동안 20년 동안 봐왔던 거라고 하면 그동안 뭐 40년 동안 봐왔던 거 하면 미국이 AI의 혁신 사이클로 돌아가는 수준에서 본 멀티플 밴드로만 혁신 사이클로 가기 전에 밴드로 본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만약에 혁신 사이클로 간다고 하면 새로운 멀티플 밴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뭐 멀티플 20배가 비싸 S&P 500의 멀티플 PR이 20배가 비싸다. 네. 그거는 지금 우리가 봤던 인터넷 사이클에서 봤던 거고 사실 그 전에 제조업 사이클에서는 더 쌌습니다. 네, 네.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인터넷 사이클 오니까 그만큼의 정당성을 또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이클이 새로운 혁신 사이클로 다시 가는 시기라고 하면 지금의 멀티플로 최근에 20년 멀티플로 박스권 그려가지고 하는 방식 있잖아요. 그게 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완전 세상을 뒤바꿔 버릴 수도 있는 건데. 예, 그거를 점점 정당화시키는 게 뭔가 나온다라고 하면 멀티플에 대해서도 사실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저도 아직까지 고민 중이긴 합니다. 이게 과연 저도 왜냐하면 아직까지 비싸다 보니까요. 비싸지만 미국 정부가 계속 밀어주고 실적은 계속 캐펙스를 늘리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멀티플이 비싸더라도 실적이 올라가면 주가의 정당성 계속 부여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그 세계 가장 최강의 패권 국가가 작정하고 밀어준다는 건데 여기에 뭐 베팅을 안 하기도 쉽지 않죠. 사실 어찌 보면은. 네. 그래도 뭐 항상 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네. 한쪽에 몰빵을 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네, 그래서 전 분산 투자를 말씀을 드리고 일정 부분 현금을 자꾸 들고 가라고 하는 게 중간중간에 조정이 있을 때 현금이 네.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팔아요. 네, 그것도 맞아요. 무서워서. 그때 살려면 자기의 심리적인 안전 마진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샀다가 그래도 또 내가 비싸다 판단할 때 또 일정 부분 현금을 마련하고 그러면 일정 부분의 60, 70%의 주식은 계속 들고 가되 몇십 프로로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핸들링을 한다고 하면 이번 사이클을 계속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만약에 여기서 10% 빠졌다. 언제든지 빠질 수 있거든요. 나스닥. 네. 그러면 끝났다라고 하는 게 모든 유튜브에서 다 나올 거거든요. 미국 주식 끝났다. 네. 그럼 나도 그냥 끝났다라고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럴 때 현금 들고 있으면 그때 오히려 더 사야 된다. 네, 그래서 사람의 심리적인 안전 마진이라는 게 뭐 주식을 평가할 때 가치 평가에 밸류에이션 안전 마진도 있지만 심리적인 안전 마진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장기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좀 자금을 잘 운용을 하셔서 올해도 좀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상현 중소기업중앙회 부부장님 모시고 트럼프 2.0 시대에 지금 미국이 이제 전략적인 지금 선택들을 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거에 우리는 어떻게 따라갈 건지 이런 저런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영상 잘 보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자기 어떤 투자나 이런 거에 좀 잘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부부장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